자, 여러분. 혁신적인 미래 기술을 가졌는데 재무 상태는 완전 빨간불인 회사가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오늘 바로 그런 회사, 에이텀의 아주 흥미진진하고 또 아슬아슬한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전기차의 성능을 올리는 방법이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요, 대부분은 기존 부품을 조금씩 개선하는 데 그치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는요, 무려 100년 넘게 거의 그대로였던 아주 핵심적인 부품 하나를 완전히 새로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네, 바로 전력 변환의 심장, 트랜스포머를 재발명한 겁니다. 이것만 들으면 완전 대박 스토리 같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그 대가가 생각보다 훨씬 혹독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우리가 깊게 들여다볼 갈등의 시작점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에이텀이 뭘 어떻게 만들었길래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게 왜 지금 이 전기차 시대에 그렇게나 중요한 건지 한번 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왼쪽이 우리가 알던 구리선을 칭칭 감아서 만든 크고 무거운 구형 트랜스포머고요. 오른쪽이 에이텀이 만든 신형 플라나 트랜스포머입니다. 비유하자면요, 두꺼운 정원 호스를 그냥 얇은 신용카드 한 장으로 바꿔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정말 엄청난 차이죠. 이 플라나라는 기술이 바로 에이텀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쓰면 부품이 훨씬 작고 가벼워지고 또 안정적으로 변하거든요. 전기차 입장에서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바로 더 빠른 충전 속도, 그리고 더 가벼운 차체를 의미하는 거죠. 자, 이렇게 판도를 바꿀 만한 기술을 손에 쥐고 있으니 투자자들이 왜 이 회사에 주목하는지 어느 정도 감이 오시죠? 지금부터는 에이텀의 미래를 아주 밝게 보는 이유, 이른바 불 케이스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긍정론의 근거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차세대 800V 고전압 전기차 시스템에 딱 맞는 독보적인 기술력. 둘째, 이걸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는 곳이 국내에 여기밖에 없다는 거. 이게 바로 기술적 혜자죠. 셋째, 까다롭기로 유명한 글로벌 자동차 부품사의 1차 협력사로 등록될 만큼 품질을 인정받았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선사업부를 인수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까지 확보하려는 아주 영리한 전략을 썼다는 겁니다. 이 차트가 바로 그 전략을 한눈에 보여줍니다. 보세요. 미래 성장 동력인 전기차 사업이 한 축을 담당하고요. 당장 회사에 돈을 벌어다 주는 안정적인 캐시카우로 조선과 모바일 부품 사업이 든든하게 받쳐주는 구조인 거죠. 정말 기가 막힌 포트폴리오 아닙니까? 자, 들어보세요. 혁신적인 기술 있죠? 성장 경로도 명확해 보이죠? 이쯤 되면 이거 완전 무결한 회사 아니야?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세상에 완벽한 건 없겠죠? 대체 이 회사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자, 이제 이야기의 반대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분위기가 좀 심각해집니다. 에이텀이 마주한 재무적 현실이 정말 상상 이상으로 냉혹하거든요. 우선 이 숫자부터 보시죠. 마이너스 54.59%. 이게 자기자본 이익률 ROE라는 건데요. 아주 쉽게 말해서 회사가 자기 돈으로 장사를 해서 이익은커녕 오히려 원금을 50% 넘게 까먹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정말 심각한 신호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115억 원에 달하는 빚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빚이 아니라 전환사채라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빚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위험한지는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 115억 원이라는 빚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요. 이 회사 전체 가치의 거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회사 몸값의 절반이 빚이라는 거죠. 이건 뭐 회사의 발목을 잡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거대한 족쇄라고 봐야 합니다. 자, 그럼 리스크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핵심 사업으로 돈을 못 버니 현금이 계속 마르고 있다는 거. 둘째, 아까 말씀드린 그 전환사채가 나중에 주식으로 바뀌면서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휴지 조각처럼 될 수 있다는 지분 희석 리스크. 그리고 셋째, 중요한 공시를 자꾸 바꾸면서 경영진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다는 점. 이 모든 게 투자자 입장에선 정말 아찔한 위험 신호들입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눈부신 기술적 약속과 끔찍한 재무적 현실, 이 두 가지 상반된 이야기를 모두 들어봤습니다. 이제 이 둘을 저울 위에 올려놓고 최종 결론을 한번 내려봐야겠죠?
한쪽에는 정말 세상을 바꿀지도 모르는 혁신적인 기술과 안정적인 시장 지위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는 심각한 현금 부족, 막대한 빚, 그리고 경영 불확실성이라는 위험이 떡하니 버티고 있죠. 그래서 애널리스트 보고서의 최종 결론은 뭘까요? 보유, 즉 중립입니다. 쉽게 말해 지금 사지도 팔지도 말고 일단 지켜보자는 거죠. 왜냐하면 성공의 가능성보다 실패할 확률, 즉 하방 리스크가 65%로 훨씬 더 크다고 본 겁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이 이 모든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해 줍니다. 재무적 기반이 없는 성장은 모래 위에 지은 성에 불과하다. 아무리 그럴듯하고 유망한 이야기라도 결국 사업의 본질은 돈을 버는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를 우리에게 남기는 거죠.